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세션 일부 사회를 맡은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오영훈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시 통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시버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20년이 되는 올해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13차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서 제주평화연구원과 한일 일한의원연맹의 공동기획으로 이번 세션을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님을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의원님들,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님을 비롯한 한일의원연맹 의원님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님,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님, 그리고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님, 박명림 연세대학교 김대준 도서관 관장님, 정구정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본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네. 자, 곤니찌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꿈을 품고 평화의 섬 제주를 찾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 강창일입니다. 제13회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제주의 평화 정신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굳건해질 것입니다.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훈풍이 불면서 동북아 질서에도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지대 한반도에서 동북아에 드리워져 있던 냉전 질서 극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해 한일 양국 관계의 성숙이 더욱더 절실합니다.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은 21세기를 앞두고 양국 관계의 성숙을 바라는 뜻을 모아 21세기 한일 새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올해 개최되는 제주 포럼이 이번 세션에서는 양정상 선언에 담긴 정신과 원칙을 차분히 뒤집으며 한일 양국 우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제국주의와 냉전에서 비롯된 역사적 앙금을 해소하고 미래의 지향적 동반장 관계로 나아간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를 성숙한 미래의 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가는 여정에서 한일 양국 국회의원들은 긴 시간 쌓아온 신뢰와 우위를 바탕으로 교류를 지속하게 하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일한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님을 비롯한 연맹 의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양국은 어느 나라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고 가꾸어 온 나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년 전 일본 의회를 방문해 언급했듯 2000년에 걸친 교류의 역사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에 기반한 안정적 발전을 이룩하기에 양국의 우호 친선과 협력은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양국이 소중한 경험과 역량을 나누고 협력할 때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번영을 위해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김대중 오부지 선언에 담긴 원칙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민은 누구보다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발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원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돼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조속한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이루어지는 날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6월 12일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책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후 패전의 상처를 딛고 비핵 평화주의의 원칙을 견지하며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을 건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과 동족 상전의 고통을 딛고 비약적인 경제적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물론 성숙한 양국 관계의 구축과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없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2000년에 걸친 교류의 역사가 50년도 되지 않은 불행한 역사 때문에 무의미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 인식의 문제는 20년 전 오부치 총리가 그랬듯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다시금 발휘하는 데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식된 사실에서 교훈을 찾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모색하는 데서 한일 양국은 성숙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정신이면은 어떤 문제도 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 정상 선언에 놓여 있는 정신에 입각하여 다시금 한일 양국의 폭넓고 활발한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양국 정상 공동선언 제4항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단순히 양자 차원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또한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요한 생활과 살기 좋은 지구 환경을 지향하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진전시켜 나가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20년 전 양 정상선언이 정신을 이어받아 동북아에 펼쳐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신신 공동선언이 필요합니다. 진전된 한반도 평화 구조를 토대로 동북아 협력체제를 지향해야 합니다. EU의 발전 과정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동북아에 조성될 평화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경제 공동체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일, 이란 의원연맹이 신선언의 발표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아갑시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합심해서 만들어질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 오늘의 포럼에서 미래에 다가서기 위한 의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일 의원연맹 회장 강창일. 감사합니다. 네, 한일 간의 새로운 신신 공동 선언이 필요하다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신 강창일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일란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ご紹介をいただきました日韓議員連盟
日本側の会長をしている額賀福志郎と申します。本日はチェジェ、そのフォーラム、平和フォーラムが盛大に開かれておりまして、心からお喜びを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今、カン・チャイル会長、韓国側会長からお話がありましたようにですね、最近、6月の12日、その前の南北会談、そして米朝会談、その後も中朝会談とか、相次いで北東アジアの首脳会談が開かれております。北東アジアの新しい時代を模索する動きが活発に行われ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我々がつい最近まで北朝鮮が核実験を6回も行い、この2年間で数十発の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ていた緊迫感、あるいは緊張感のある事態から脱出できるチャンスに訪れていることになっているのかどうか、この点について我々が注視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その意味で話し合いのチャンスを得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ことは、私はこれは歓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う思っております。その上で、各国首脳がきっちりと非核化に向けて具体的な歩みをきちっと手にしていくことが最も大事なことだろうとこう思っております。我々もそれをきちっと支援をしながら確認をしていく中で、この地域の平和な社会を作っていくことに全力を尽くしていきたいとこう思っております。日本においては同時に韓国側もありますけれども、拉致問題についてもしっかりとした解決を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思っておりますので、これは韓国をはじめ周辺国の国際的な協力を得ながら実現を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ぜひそういう環境づくりのために全力投球をしていきたいとこう思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今日、日韓議連の議員同士で食事をしておりましたときに、初代の日韓議連会長であった金正日先生がお亡くなりになったことについて話題になりました。第二次大戦後の日韓関係を条約を結んで国交正常化を果たした有力な重要な人物の一人である。その上でその後の韓国の発展、そして日本と韓国の協力関係を本当に政治家として情熱を持って、しかもなおかつ自ら作戦を練って築いてきた有力な政治家の一人であった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2015年の春、私は金正日先生のところをお尋ねいたしました。それはパク・クネ大統領になってから慰安婦問題とか歴史問題に直面をして日韓関係が極めて停滞をしておりましたので、この時代を切り開いてこられた金正日先生だったらどういうことを考えるんだろう、今何を考えてるんだろうということでお話を聞きに行ったのでありますが、君はなぜこういう状態になっているかというふうに逆に聞かれまして、私はやっぱり、政治家がまだ決断ができない、国民の理解を得ることができていない、それぞれの国でそういう事態になっておって信頼関係が今一つ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申し上げましたところ、いやそうではないと。金正日先生はいやそうではない、それはただお互いに意地を張ってるだけではないか、それぞれの国の国益と国民のこと、この地域の発展のことを考えれば、おのずと隣国と
日本と韓国の連携協力、そして将来のことを考えれば譲り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話だったと思っております。いかにも熟練した政治家の発言だということを今でも忘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今ワールドカップで勝った負けたと言われておりますが、スポーツの世界は勝っても負けてもドラマがあります。しかし外交は勝った負けたではない。やっぱり大事なことはお互いが勝ったと説明できる環境を作り上げること、それがお互いのプラスの利益になることである、そういうことを考えさせられたのであります。外交は100点満点を取るわけではない。したがって日本と韓国においてもそういう形でお互いに未来志向でですね、しっかりと考えていく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そのモデルとなったのがこのフォーラムでも一つの焦点になっている金大中小渕総理の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ではなかったかと思っております。当時私は小渕内閣では防衛庁長官と官房副長官をしておりまして、小渕総理の下でずっと政治を見ておりました。金大中大統領が国会に来られまして、大演説を行ったわけでありますが、極めて印象的なことは、今日本と韓国の間では新しい時代を築く時が来た。私は日本の国民と日本政府に言いたい。日本は韓国に対する植民地時代、そして第二次世界大戦、この過去の歴史を直視をして、よく反省をして、その上で政治を行っていただきたい。そして未来志向で政治を考えていってもらいたい。未来志向ということ、あるいはまた反省をするということは、植民地とか第二次世界大戦を過去を直視をして、それを教訓として未来に結びつけていくことである。そういう話をなさったわけであります。その上に立ってですね、小渕総理はその原稿の中でも韓国国民に対しまして初めて第二次世界大戦等々において韓国国民に多大な迷惑と苦労をかけたことに対し反省の言葉を述べて文章にも記したのであります。その上に立って韓国と日本は金大中小渕総理の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というのが行われまして、そして韓国は日本文化の解放をし、そしてまた日本も韓国に対してさらなる経済協力とかそういうものの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によって2002年のワールドカップ共同開催に結びついていったのであります。その頃がまさに戦後の日本と韓国の最も有効な、あるいはまた風通しのいい時であったんだなとこう思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このフォーラムで改めてですね、北東アジアの環境の変化に合わせて再びこの金大中そして小渕総理時代の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をですね思い出しながら新たなる時代を築いていこうというのが先ほどのカン・チャイル会長の提言であったと思っております。我々日本側の議員連盟といたしましてもしっかりとそのことを踏まえて日韓関係の新しい時代を作り上げ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当時はですねアジア通貨危機の直後でございまして、やっぱりアジアは韓国と日本と中国がしっかり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我々は3カ国首脳会談を、計画をいたしまして、これを実現しようとしておったんでありますが、中国側はなかなか
イエスと言ってくれておらなかったので、同じような考え方をしていただきました金大中大統領に賛同を得まして、中国にアドバイスをし助言をしていただいて、初めて1999年マニラで3カ国首脳会談が開かれて今日に至っているのであります。したがって日本と韓国の間、あるいはこの北東アジアにおいてもですね、日本と韓国が協力をすればほとんどのことは実現が可能であるということが、私は実際のことだろう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日本と韓国がしっかりと手を握ることが大事なことで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北朝鮮の今後についてもですね、やっぱり自由と民主主義と人権と共通の価値観を持っている韓国と日本とアメリカがしっかりと手を結んでいくことが正しい道筋だ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しっかりとお互いに意見交換をしながら、そういう世界を実現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お互いに頑張りましょう。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조의의 뜻과 그리고 미래지향적 발전의 메시지를 주신 누과가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측에서도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매년 우리 제주 포럼마다 포럼에 와주시는 일본 다마대학교 학생들이 저 오른쪽에 계신데요.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마대학교 학생들입니다. 네, 일본의 유권자분들이 왔기 때문에 일본의 의원님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다케다르요타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카바 가지요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와다나베 시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야마 키요이코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카사에 아키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혼다 히라나오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측의 의원님들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승희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노웅래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한정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효상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경환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 측의 후쿠다 전 총리님께서도 오른쪽에 자리를 하고 계신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님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로명 전 장관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북아재단 이사장님 어디 계시죠? 예, 좀 이따 다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님으로부터 축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강창일 한일 의원연맹 회장님, 누가가 후쿠시로 일한 의원연맹 회장님을 비롯한 제주 포럼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특별 세션 참가자 여러분,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6년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주 포럼이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담론을 세계에 발전하는 평화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시 제주평화연구원을 창립하면서 일익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남다른 느낌을 가집니다.
전후 70여 년간 지구상에 유일하게 냉전 체제가 잔존하는 한반도에 역사적인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주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가 양자 차원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파트너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 정부는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평창 올림픽 계기로 아베 총리의 방안에 이어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때 문재인 대통령의 방의를 통해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사실상 복원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도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착실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이러한 관계 개선 모멘텀을 잘 살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금년을 한일 관계가 한 차원 더 높게 도약하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한일 외교 당국은 새로운 한일 관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돌아보면 금년 초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을 느낄 정도의 대결과 갈등 국면에서 대화와 화해 국면으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후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라는 긴 여정에 좋은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낙관도 비관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관국들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합심하여 차분히 냉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 북미, 북일 관계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굴러가야 할 수레의 같은 바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과정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한일 관계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부침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때로는 현안에 매몰되어 양국 관계에 대국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가치와 전략적 중요성을 상호 인식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하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한일 양국은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별도로 관리하며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은 또 다른 트랙으로 함께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디어 한일 인적 교류 1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양국 간의 굳건한 상호 이해와 신뢰, 활발한 교류를 통한 한일 관계가 한층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발전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 양국이 협심하여 공동 노력하는 것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고 진정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동반자로서 함께 손을 잡고 양국 관계 발전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 평화와 번영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수론 대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가미네 야스미사 주한 일본 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額賀福志郎会長、カンチャンイル会長、両議員連盟の会長、そしてメンバーの皆様方、そしてご列席の皆様、本年のチェジュフォーラムにおきまして、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20周年のこの記念セッションが開催されますことに対して、お祝いを申し上げますとともに、この実現に向けてご尽力をいただきましたチェジュ平和研究員および日韓韓日議員連盟の皆様方に心から敬意を表します。先ほど額賀会長からのお言葉にもありましたが、去る6月23日、キム・ジョンピル元国務総理の突然の訃報に接しました。キム元国務総理は、1998年の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を取りまとめるにあたって、国務総理として多大なご尽力をなされたことに言及をさせていただきながら、私といたしましても、キム元国務総理のご冥福を心からお祈り申し上げたく存じます。さて、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は、21世紀における日韓関係の方向性をガイドラインとして、その役割を担いました。20年経った今もなお、色あせることなく、さまざまなビジョンを私たちに提示してくれております。第一に、共同宣言は、未来志向的な両国関係を発展させていくという精神に根ざしています。両国間には、依然として困難な問題がありますが、これらを適切にマネージしつつ、日韓関係の発展に向け、共に努力していこうという未来志向の精神は、今日の日韓関係の基調でもあります。安倍総理と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間では、このことが繰り返し確認をされており、共同宣言20周年に向けて、外交当局間でいろいろ議論を進めていくことで一致しております。第2に、共同宣言においては、日韓関係をより高い次元に発展させていくために、両国間の協議と対話を一層促進していくこととされていますが、この点につきましても、昨年の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発足直後に、両首脳間でシャトル外交の再開で一致したほか、安倍総理のピョンチャン五輪開会式参列、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訪日が実現しております。これまでに首脳会談4回、首脳電話会談が12回、外相会談が6回、外相の電話会談が7回行われております。河野外務大臣も本年4月から2ヶ月の間に2度ソウルを訪問しております。第3に、共同宣言においては、両国関係を政治安全保障、経済および人的文化交流の幅広い分野において発展させていくこととされています。そしてこれらを具体的に実施していくための行動計画が作成されました。皆様ご記憶のとおり、韓国における日本文化の開放は、その後の両国間交流の強化、相互理解の促進につながりました。その他にも多くの成果が達成されました。現在、こうした先人たちが残された努力実績の上に、
どのような具体的な成果を積み増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か、外交当局間でも意見交換を行ってきております。さて、先週、日本の言論 NPO と韓国の東アジア研究院による共同世論調査の結果が発表されました。その中で、相手国に対して良い印象があるとの回答は、日韓ともにいまだ 30% を下回っているのが現実です。しかし、両国間を往来する人の数が計1000万人になろうとする中、さまざまな分野、レベルの交流は確実に深まってきていることも過小評価されるべきではありません。また、共同世論調査において、相手国に対して良い印象があるという回答の理由を見ると、韓国ドラマや音楽といった文化に関心があるためとの意見や、日本人が親切で真面目だからといった国民性を挙げる人が多数を占めております。国民レベル、市民レベルの相互理解が促進されている証左であり、これはまさに共同宣言が達成した大きな成果の一つであると申せましょう。本日のシンポジウムが私たちが改めて共同宣言の精神に思いをいたし、先人たちが残された努力実績を再確認し、日韓関係を未来志向で発展させていく決意を新たにする良い機会であります。どうか実り多い議論を行って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をし、このため私としましても、また日本大使館といたしましても、最大限の努力を続けることをお約束し、私の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네, 나가민의 대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아드님 되시죠? 우리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님, 누가가 이란 의원연맹 회장님, 그리고 이수훈 대사님과 라카미네 대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김홍걸입니다. 먼저 13번째 맞이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행사에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대중 오부지 선언 20주년을 맞이해 한일 공동선언을 기념하고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4.27 판문점 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6.12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 정세에 엄청난 변화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약 30년 만에 한반도에도 냉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미군의 유해가 미국으로 송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송환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신뢰가 구축되고 있고 양국이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인 98년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평화적 정권 교체 후에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하셔서 당시 오부치 총리와 회담을 갖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한일 공동선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한일 관계가 보다 더 높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선포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이후에 한일 양국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설린 우호 협력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였고 그 후에 몇 년간 한일 관계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햇볕 정책은 북한만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과 같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우호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고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 많은 논란이 있었고 당시에 그분께서는 주변에서 배신자란 비난을 들으면서도 한일 협정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하더라도 한일 국교 정상화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 가까운 이웃인 일본을 외면하고 우리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 하는 점을 강조하셨고 그 후에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일본 측의 신뢰를 얻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이수훈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다른 부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이어가자는 실용주의적 외교 철학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최근 북한 측 인사와 만났을 때 북한이 1932년 김일성 주석의 항일 투쟁을 시작한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아 왔지만 미국과 지금 화해를 시작하듯이 그 역사를 김정은 위원장이 잘 이번에 마무리 짓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 바란다. 북일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북일 수교로 가는 일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우리도 적극 돕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단순히 남북미 3자만이 합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본 같은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동의와 지지를 구하는 이런 협력적 관계로 이끌어 가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의 완전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남과 북은 물론 일본, 중국이 모두 이제는 과거사 문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 제주 포럼의 주제가 아시아 평화의 재정립입니다. 아시아에서의 평화 재정립은 과거사 청산을 위한 소통, 치유, 통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이 우리 세대에 주어진 소명이며 아시아 평화 재정립을 위한 시작일 것입니다.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민족화해 범국민협의회도 아시아 평화 재정립과 남북의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행했던 과거 역사를 바로잡고 가치관을 새로 정립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과거 전쟁 중에 돌아가신 한국 희생자들의 유골 봉환 사업을 남북한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동북아 평화를 위한 저희 생각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준비를 하시느라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새로운 한일 협력 관계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김홍걸 상임의장님께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정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실 것이고요. 박명림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관장님께서 기조연설, 그리고 한일의원연맹, 그리고 일란의원연맹 지정토론자분들이 지정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정 교수님, 박명림 교수님, 그리고 지정토론 해주실 의원님들은 앞에 연단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란의원연맹의 토야마 키요이코 의원님, 카사이 아키라 의원님, 혼다 히라나오 의원님 지정토론 같이 자리를 해주시고요. 한일의원연맹 측에서는 박병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노웅래 의원님께서 저 앞쪽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정구정 교수님,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17분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정 토론자 한일 양측 의원님들 올라오세요. 기조 발제하시는 박명림 교수. 진행을 위해서 미리 오늘 지정 토론자 여러분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토론은 패널 토론이 한일 양측 의원 3분씩 6분이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3시 5분 전에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의원님들 발언 시간을 5분씩 드리려고 했는데 3분으로 단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 끝나기 뭐 하실 말씀은 많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션 끝나기 5분 전에 한일 이란 의원연맹 참석자 여러분들, 그리고 발제자 지정 토론자 여러분들 단상에 올라오셔가지고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양측 대사님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회식에서 누가가 후쿠시로 일한 의원연맹 회장님, 그리고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양측 한일 양측 대사님, 그리고 김홍걸 상임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 한일 신시대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가 무엇인가? 한국에서 요새 유행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응답하라 98년. 응답하라 98년. 뭐냐 하면 98년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일 관계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만약 이것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될 것인가, 한일 이란 양측의 의원 외교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 겸 김대중 도서관 관장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발제 시간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7분 내에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능한 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박명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주최 측에서 저한테 배정된 시간은 15분이었는데 10분에서 7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전후한일 관계의 세 번째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1948년에 48년 관계, 이승만 요시다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침략과 식민 그리고 광복운동과 주권회복의 관계로 인해서 정상적인 한일 관계의 복원이 어려웠던 것이 48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65년 관계인데 국교 정상을 이룬 박정희 사또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대화 경제협력 시대의 한일 관계이고 식민 통치에 대한 절반의 전후청산과 절반의 관계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98년 관계, 김대중 오부치 관계인데 일본의 식민지배사과 또 일본의 국제평화와 번영에 대한 한국의 인정, 한일 협력의 역사에 대한 공통인식, 상호 문화개방, 또 최초의 한일 방위교류,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의 새 장을 열었던 세 번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일 관계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향한 네 번째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그런 인권과 화해, 또 평화, 문명을 선도하는 보편 관계의 수준으로 이제는 도약을 이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한국 시민으로서 두 가지를 반성 또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철저한 전후청산과 사과 없이 국제사회에 무임승차하게 한 계기이며, 두 번째는 북핵 문제로 인해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또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분단과 전쟁이 일본의 책임에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좀 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아시아에서 인근 국가를 침략한 전체주의 제국주의 국가는 과거에 군국 일본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또 전후의 평화 일본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는 점도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군국 일본을 넘어 평화 일본을 형성한 일본 국민들과 평화의 시민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이제 논점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저는 세계사와 한일 관계의 역사에 비추어 근대 이후 두 나라의 불행했던 관계가 결코 보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프랑스와 독일, 스웨덴과 핀란드, 독일과 폴란드, 전쟁으로 점철되었던 그들의 역사에 비하면 한일 관계는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1592년에서 98년까지의 동아시아 7년 전쟁, 1910년에서 1945년까지의 35년의 강제 점령 시기를 빼놓고는 평화로웠습니다. 이순신이 말하는 전전 200년 태평성대, 신채호가 말하는 전후 300년 평화는 빈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로웠던 한일 관계에서 진정으로 깊이 성찰해야 될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장구한 전쟁과 대결로 점철된 나라들조차 오늘날 두터운 화해와 상생, 풍성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훨씬 더 짧은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 강국 두 나라는 아직도 서먹서먹하여 진실한 의미에서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경제교류, 경제협력, 문화교류와 역사 공유, 인권 화해의 관계는 너무도 격차가 큽니다. 마땅히 넘어서야 합니다. 저는 경제, 기술, 무역 대국에 도달한 일본은 제초도고라도 먼저 우리 자신 한국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이나 경제, 무역 영역에서 더 이상 약소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무역 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중간 국가입니다. 과거의 오랜 변경의식과 피해의식을 넘어 보편적이며 문명적인 주체의식을 가져도 될 만큼 충분히 발전하였습니다. 원숙한 보편주의와 세계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한일 관계가 최악의 적대 시기이고 한국이 가장 위기의 시기였을 때에 이순신과 유성룡, 안중근과 민영환이 특별히 자기의 죄를 탓하며 이러한 보편주의, 인간사랑, 넓은 동아시아 시민과 세계 시민의 철학과 행동을 보여줬던 것을 함께 공유하고자 싶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제 물질과 기술을 넘어서 인간과 국가의 필수 가치들, 즉 인권과 평화, 화해와 상생, 도덕과 윤리, 문화와 문명도 기술과 물질이 아닌 이런 것들도 세계에 함께 수출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품위 국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넘어서 과거 사과와 용서와 화해, 평화관계에서도 두 국가의 관계가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과 핀란드보다도 훨씬 더 모범적인 인방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가장 앞선 보편환대, 보편우정, 보편인권, 보편평화를 지향하는 보편적인 모범 국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런 보편적인 문명 국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빈곤과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오늘날 선진국을 이룩한 두 나라의 선조들의 위협을 이어받아서 후손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물려줘야 할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시민이자 동아시아 시민이요 세계 시민인 김대중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김대중은 식민 통치를 체험한 일제 식민지 청년이었고 게다가 불법 납치를 허용하여 인권 침해를 방조한 일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인권적, 외교적, 국제법적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넓은 포용과 화해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강력한 민주화 운동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탄압한 독재 정권에 대해서도 사면, 용서, 화해, 연합의 마음을 견제하였습니다. 용서는 지혜이고 힘입니다. 화해가 평화이고 번영입니다. 지금 한중 한소 관계를 이어서 이제는 김대중의 필생의 소망이었던 북미, 북일 관계가 개선되려고 하는 시점에 막 들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는 한일 관계는 물론 남북, 한미, 한중, 한러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상호 적대적인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한일관계와 한중관계를 동시에 최고의 우호설린 관계로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김대중의 전방위 설린 우호관계로부터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역의 모범적인 선례를 배우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는 미래 세대의 몫입니다. 한국과 일본 각각의 국가 시민교육을 넘어서 두 나라의 미래 세대에게는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세계 시민교육을 실시하여 가장 모범적인 동아시아 시민과 세계 시민을 만들 수 있기를 꿈꿉니다. 그들이 만들 한일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문명국가, 보편국가이며 동시에 보편적인 관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숙명적 소명이 저는 오늘의 우리 세대에게 주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림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을 전략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패널 토론은 한일 양측 의원님들을 순차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기조연설을 한국 측에서 했으니까 패널 토론의 첫 번째는 일본 측의 도야마 기요시히코 의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야마 의원님하고는 제가 작년에 공명당의 야마구치 위원장 방한 때 같이 오셔서 그때 처음 인사했습니다. 고맙사다 시테마스. 그러면 시작해 주십시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ただいまご紹介をいただきました、日韓議連で、常任幹事を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社会文化委員会という委員会の日本側の副委員長を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遠山清彦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先ほど、司会の方からありましたように、私、公明党という日本の政党に所属をしておりまして、党の国際委員長を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昨年の11月に公明党の山口代表と、韓国に参りまして、青瓦台で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45分間会談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私と山口代表は、この10年間、韓国は日本にとって最も大事な国の一つであり、また日韓友好というものがですね、この北東アジアの平和と安定のためには不可欠な関係であるという立場から、私自身はほぼ毎年韓国に通っておりますし、山口代表も歴代の韓国大統領に直接お会いをして交流を深めてまいりました。その立場からも、また日韓議連の一員としても、先ほどお話のありました四世大学のパン・ミョンリム先生のお話に、私はほぼ完全に同意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私も若い頃、イギリスの大学院に留学をいたしまして、平和学という分野で博士号を取得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イギリスに住んでおりましたので、お隣のフランスと、今でもサッカーの試合になると相当罵り合う仲の悪い関係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もはやイギリスとフランスが戦争をすることを想像する人は、地球上には誰もいないという状態になりました。近隣諸国であるがゆえに長い歴史的な関係があり、争いも絶えないわけでありますが、ヨーロッパの経験から私たちが学べることというのはたくさんあって、これから日本と韓国も、そして将来的には北朝鮮も、また世界第2の経済になってまいりました中国につきましても、私ども友好関係、平和的関係というのを基礎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う思っております。で、持ち時間3分ですので、もう最後の一言になりますけれども、私はキム・デジュン大統領が今から20年前の10月、日本の国会で演説をされました。これは歴史に残る素晴らしい国会演説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その中で私が個人的に一番印象に残った一言がございます。それは、奇跡は奇跡的に訪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と、キム・デジュン大統領がおっしゃった一言です。もう一度申し上げます。奇跡は奇跡的に訪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と、こうおっしゃいました。私は日本の政治家になって約17年でございますが、本当にこの大統領が、キム・デジュン大統領が奇跡に見える、英語で言うミラクルに見えることというのは、実はこの言葉では表現できないような、政治家だけではなくて、国民全体の血と汗と涙と努力によって実は実現がされるのだということを日本の国会でおっしゃったわけでございます。日韓関係、今日額賀福志郎会長もおっしゃった通り、過去を直視して未来へ向かうというこの精神が根本であって、この精神を一番最初に体系的に表現をしていただいたのが、キム・デジュン小渕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だったと私は思っ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今、韓半島の非核化、そして朝鮮戦争の終結という歴史的な大転換を私たちこの会場にいる我々全員が目撃をする一歩手前まで来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が、このまさにキム・デジュン大統領の言葉にあります通り、奇跡のように思えることがこれから起こる前に、
我々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日韓双方が関係を改善し、協力をし、新たなカン・チャンイル会長がおっしゃったように、新たな宣言を出して、共に努力をしていくことだ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て、私のコメントに変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도야마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도야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방해를 하셨을 때 일본 국회에서 연설한 내용 중에 저도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텔레비로 봤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70년대 내가 일본에 망명해 있는 동안에 일본 국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준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 말씀하시고 일본 의원들이 전부 기립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새로운 한일 관계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국 측에서 박병석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병석 의원입니다. 한일의원연맹의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20년 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 중에 하나는 일본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그리고 한국은 불행한 역사의 극복과 미래지향적 관계의 설정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정신에 투철했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냉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이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억, 미래 책임 재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억, 미래 책임. 우리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은 그 기억에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에 충실했는가? 그리고 우리 한국은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충실했는가를 되돌아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한반도의 분단에 일본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국회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3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남북관계가 아주 악화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한반도의 전쟁 의기까지 거론할 때였습니다. 저는 1단계로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강력한 압박을 취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창구로 나오게 해라. 그 압박은 강력하되 초단기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대화를 장으로 나오기 위한 마중물적인 압박이어야 한다는 것이 1단계였고요. 일단 대화의 테이블에 앉으면 대화의 진전에 따라서 대북 제재 압박을 단계적으로 해결해줘라 하는 것이 2단계였고 3단계는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맞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 정상 그리고 북미 정상,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세계사적 변화입니다. 이 기회에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보인 것으로서는 우리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동의를 과연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최근에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과거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 일본 측에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은 소위 비핵화의 문제, 남북과 북미 국제적 문제를 동시에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확실히 다르다. 또 과거의 6자 합의 등 9.19 합의 등 과거의 합의는 실무선에서의 합의라면 지금은 각국의 정상이 그것도 임기 초반의 정상들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하고는 다른다는 것을 우리 일본도 인식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에 나설 때 국제사회에서의 경제 성장에 맞는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병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본 측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사이 아키라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日韓議連の幹事で、日本側の法的委員会の副委員長を務めております日本共産党衆議院議員の笠井明です。チェジュ島は2005年の秋にカンチャンイル現韓日議連会長からアジア平和連帯会議ということで開催されたのに超党派で招待いただきまして以来のご縁でございます。先ほど来新たな日韓関係そして新たな共同宣言ということでの提起がありました。私はそれに関連してですが今年20周年を迎えた小渕金大中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をですね今日的にですねやはり意義づけてそして位置づけるということが極めて大事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痛感しております。3点コメントをします。まず第1点は6月12日米朝が史上初めて首脳会談を行って共同宣言で朝鮮半島の非核化と平和体制を進め敵対から友好の関係へと転換させることで合意したと心から歓迎をいたします。で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これは始まりであり今後も数多くの困難があるでしょうが二度と引き返しませんしこの大胆なる予定を決して放棄しませんと歴史は行動して挑戦する人々の記録ですと言われました。同感です。平和のプロセス開始にこそ歴史的意義があると確信をいたしております。第2点目ですが戦争は絶対ダメとそして対話による平和的解決をという日韓など関係各国の国民の痛切な願いが米朝首脳会談へとつながって実現してここまで来た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南北首脳会談のパンムンジョム宣言は朝鮮半島の完全な非核化と年内の朝鮮戦争の終結を謳い北東アジアの平和体制構築に向けた大きな前進となりました。心から歓迎いたします。我が党としても非核化と平和体制の構築を一体的にそして段階的に進めるということを関係国に呼びかけてまいりました。今回の米朝合意によって米国、北朝鮮、韓国、日本そして全世界の人々が戦争の脅威、核戦争の脅威から抜け出す扉を開きました。関係各国、国際社会の粘り強い協調した取り組みで諸国民の世論と運動強化が今ほど強く求められているといけないと確認いたしております。3点目のコメントですが、やはりそういう点で1998年の日韓共同宣言が今回の平和プロセスの大きな基礎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確認できます。私も改めて読んでみましたが、第7項では朝鮮半島の平和と安定のためには対話を通じた建設的な姿勢を取ることが極めて重要、このように確認をし、第2項では両国間で初めて日本が韓国国民に対し植民地支配により多大の被害と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ということを述べております。先ほど韓国側の議員からもこの過去の歴史に対する認識というのは大事だ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が、まさにそういう点では両国間の首脳でそういうことを20年前に確認したというのは大きな意味を持っていたと思います。昨年12月の日韓韓日議員連盟合同総会共同声明は、日韓共同宣言の精神に基づき20周年の今年を友好協力の年になるよう共に努力をしていくと、そして北朝鮮の核・ミサイル問題を平和的に解決するため緊密に協力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確認しました。この立場で日韓両国議員先頭に本当に全力を尽く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最後になりますが、今回の平和プロセスが成功すれば
世界史の大きな転換点になり、地域の情勢は一変します。これまで脅威とされてきたものが脅威でなくなり、敵対から友好へと大きな転換が起こることは確実です。我が党は憲法9条の精神に立った主体的外交戦略を日本が確立することを訴えて、北東アジア平和協力構想を提唱してきました。日本政府は今からでも平和プロセスを促進する立場に立って、北東アジアの平和秩序づくりの大きな構想を持って、日朝平壌宣言に基づく諸懸案の包括的解決のために、やはり本腰を入れた日朝対話を追求するように強く求め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今年のチェジフォーラムを機に、日韓両国、そして両国民の友好親善の新たな発展に全力を挙げていく決意を私としても申し上げて、コメントと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가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 측의 유승희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저는 성북갑 국회의원입니다. 유승희입니다. 한일의원연맹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판문점 회담은 이 남북관계 정상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리고 비핵화, 또 나아가서는 종전, 전쟁의 종언선언,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정말 큰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것을 상전벽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싱가포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북미 관계의 역사적인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것이고, 이것은 또 천지개벽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할 정도의 새로운 커다란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북관계의 변화와 또 북미관계의 변화는 결국은 새로운 한일 관계의 또한 모멘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차원이 더욱더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이러한 세미나는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 일본 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 간의 한일 관계에 대한 공동 선언은 하나의 한일 관계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박명림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보편주의에 근거한 그런 관계, 즉 평화, 공존, 화해, 이런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수은 우리 대사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인식의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인식의 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아까 일본 국민과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식조사를 일본과 대한민국에 대한 서로 간의 인식조사를 했을 때 아직도 호감도에 있어서는 30%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국민적 교류는 1천만 내 지금 비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수은 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있을 수밖에 없는 갈등 부침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나 저는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며, 이것이 방기되거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불가역적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그런 문제의 접근이라든지, 이런 합의를 했다는 이러한 접근은 좀 어렵겠다.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스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발전과 비약적 발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의 지점은 실용주의적 측면과 또 하나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하되 그것은 전략적 가치의 공통 분모를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전략적 가치의 공통 지점은 또한 좀 더 보편적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실현하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일본과 대한민국의 공동 번영, 공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또 짚어서 얘기하는 것은 이 과거사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보편주의에 근거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상호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한테는 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본 측의 혼다 히라나오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ただいまご紹介をいただきました立憲民主党の衆議院議員本田平直と申します。この共同宣言20周年の記念すべきフォーラムで発言の機会をいただきましたことに心から感謝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この機会にこの共同宣言をもう一度読み直してみまして、やはり素晴らしいこの決断を金大中元大統領、そして小渕元総理はしていただいたんだなということを改めて確認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両国内にはそれぞれ多様な意見がある中では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うした中で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をされて、明確な植民地時代の問題についての痛切な反省とお詫びという言葉を明確に小渕総理が述べられたということ、これは自国の総理大臣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改めて敬意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し、今日来られております議連の額賀会長もその総理をしっかりと支えられていたということで、こうした方々の力に敬意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し、もう一方、韓国側の金大中大統領、私も大変な弾圧を受けながら、その弾圧の中で抵抗をしっかり続けてきて、それのみならずそこから大統領まで上り詰めたということに、政治家として大変尊敬をしている方でありますけれども、この金大中大統領も非常に国内に多様な意見がある中で、日本の小渕総理の発言を受けて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目指すんだということ、決断をされたということを読み返した中でも本当に大きな意義のあるこの宣言だったと思います。ですから我々やはり立憲民主党、昨年誕生したばかりの民主党の流れを組む新しい政党なんですけれども、こうした原点をしっかりと踏まえて、ここをスタートにして日韓関係を発展をさせていくべきだと考えています。しかし一方、残念ながら今私日本国内で2つこういうことしたことを踏まえていく観点からすると心配なことがございます。日本国内にしばらく前からやはりナショナリスト的な、どうも日本が一番なんだという、どうも近隣諸国とのうまく関係を作っていくということに抵抗する一部の若い皆さんであったり、インターネットの世界でそのような意見が非常に強く見られる傾向を感じる時があります。こうした意見、世界中で例えばヨーロッパなどでも起こっている考えでありますけれども、こうした危険な考え方が広まらないようにしていく、そことしっかり議論をしていくというのも政治家としての大切な役割でありますので、こうしたことを危機感を共有しながら進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し、もう一点は今の政権、さまざまな努力もされていると思うんですが、野党の私などから見ると、ややこの東アジアの動きにきちんとついていけているのかな、やや硬直的な姿勢が時々見られる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心配をすることもございます。今日は与党の先生もたくさん来られてますので、こうしたことをぜひですね、今の政権の側にもお伝えをいただいて、時代が非常に、今年になってから本当に大きく動いています。私はこのこと、韓国の政治家の皆さんに本当に感謝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本当に一時期は戦争がこの北東アジアで起こるかもしれない、起こ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大変な危機感を感じた中、さまざまな要素はあると思いますが、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強力なリーダーシップの下で、この北東アジアの情勢、世界の情勢を大きく変えていただいた、そういうふうに私は大変な敬意を表し、そしてそれを支えていただいている、今日お越しの韓国の政治家の皆さんにも敬意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この大きな流れを変えていただいた流れにしっかりと日本の政治もついていけるように、
今は野党の立場ですけれども、私たち立憲民主党もしっかりと努力をしていくことをお約束をしてコメント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감사합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혼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 측의 노웅래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일의원연맹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입니다. 예,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의 20주년 이 토론회를 우리 평화의 섬인 제주도에서 우리 일본 의원님 그리고 일본의 학생들을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은 굉장히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착잡하고 그리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동선언이 이루어진 지 2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지금 한일 관계는 발전했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한다면 정확히 말한다면 많이 후퇴했고 많이 악화된 게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응답하라 98년, 응답하라 김대중 오부지 정신대로 그냥 우리가 더더덜도 말고 김대중 오부지 정신대로만 한다 그런다면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한일 관계가 더 미래지향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됐을 텐데 지금 악화되고 더 후퇴했다 그런다면 뭔가 시대의 정신에 후퇴했고 역사에 후퇴한 역사란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김대중 오부지 정신대로 더더덜도 말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것도 한쪽의 입장이 아니라 두 쪽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 분발해야 된다.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뜻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약속은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세계 유산으로 등재됐었던 강제 노역의 현장, 우리 나가사키 그 현장에 우리는 분명히 당초 약속한 대로 우리 종합정보센터 설치하기로 했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조속히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요식행위 하는 식으로 도쿄에 조그맣게 설치하는 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제일 한국인들의 지위 향상, 지금 고통받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문제도 역시 우리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조치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부탁하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평화바람이 불고 동북아에 평화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는 20년 전과 비교한다고 그런다면 후퇴하고 악화된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시대에 역행하는 거고 역사적인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일 양국이 김대중 오부지 정신대도 더더덜도 말고 그 정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청 안 된다고 그런다면 더더덜도 말고 그대로만 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감사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발제자한테 답변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또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노웅래 의원이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 응답하라 98년 응답하라 김대중 오부지 선언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일관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데 다 협력하자는 그 말씀을 오늘의 패널 토론의 결론으로 해서 패널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세션 마지막 순서로 제주 포럼 무대를 배경으로 해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일이란 의원연맹 참석자 의원님들 전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고 양측 대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한일 양국 우호 협력 증진 제1부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